요즘 테크 업계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단어가 하나 떠돌고 있거든요. 바로 사스포칼립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지금 수조 달러짜리 거대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스포칼립스, 그러니까 사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랑 아포칼립스, 종말을 합친 말이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AI가 우리 주변에 있었던 건 꽤 됐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AI 에이전트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네,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 답은요, 이제 AI가 단순히 우리말을 알아듣고 대답만 하는 걸 넘어서서 스스로 행동하고 우리 일을 대신 처리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죠. 바로 이 AI 에이전트의 부상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 공포의 방아쇠를 당긴 건 클로드 코워크라는 도구였어요. 이게 뭐냐면 마치 잔잔한 호수에 커다란 돌을 던진 것처럼 AI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거죠. 자, 그럼 AI 에이전트가 정확히 뭘까요? 그냥 AI랑은 달라요. 얘는 목표를 주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앱이나 코드 같은 도구들을 막 사용해서 우리가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여러 단계의 복잡한 일을 혼자서 다 처리해버리는 시스템이에요. 핵심은 바로 이 독립성입니다. 이젠 이메일 초안 좀 써주는 비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 조사부터 보고서 작성, 심지어 마케팅 이메일 발송까지 이 모든 업무 흐름, 즉 워크플로우 전체를 맡아서 처리하는 똑똑한 프로젝트 매니저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더 놀라운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여행 갈 건데 제일 싼 비행기표랑 호텔 찾아서 예약까지 다 해줘. 그럼 이 에이전트가 알아서 항공사 웹사이트, 호텔 예약 시스템에 다 들어가서 가격 비교하고 양식 채우고 결제까지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예약 끝났습니다. 여기 티켓이요 하고 결과만 딱 알려주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앱 여러 개 켜놓고 몇 시간을 끙끙댔을 일을 이제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변화의 파급력을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법률 관련 플러그인이 딱 출시됐는데 그러자 거대한 법률 사스 플랫폼인 톰슨 로이터가 갑자기 불필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시장의 공포가 확 덮친 거죠. 이게 법률 분야에서 된다고? 그럼 마케팅, 영업, 회계, 다른 분야는 안전할까? 이 작은 플러그인 하나가 그 비싸고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자마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아주 공포에 질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그 공포가 시장에 어떤 충격파를 몰고 왔는지 한번 보시죠. 투자자들은요,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볼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바로 주식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게 어마어마한 연쇄 폭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먼저 유니티, 게임 개발이나 3D 시뮬레이션 하면 떠오르는 그 분야의 절대 강자였죠. 주가가 마이너스 56%,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냐? AI가 코드를 짜주고 3D 모델까지 만들어주는 시대가 오니까 유니티의 핵심 자산인 게임 엔진의 가치가 위협받기 시작한 거예요. 디자이너들한테는 거의 공기나 다름없었던 피그마, 여기는 타격이 더 컸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64%예요.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디자인해줘 이렇게 말만 하면 AI가 뚝딱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내는데 피그마의 입지가 흔들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포의 시작점이었던 톰슨 로이터 역시 마이너스 54%로 폭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공하는 게 이 회사의 핵심이었는데 그 일을 AI가 더 잘,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두려움 하나만으로도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중소기업들의 마케팅이다 영업을 자동화해주면서 아주 잘 나가던 허브스팟 같은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53%, 가치가 절반이 날아갔어요.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고객 관리하고 마케팅 캠페인까지 돌릴 수 있다면 허브스팟은 앞으로 뭘 해야 할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진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게 몇몇 특정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어도비, 세일즈포스, 심지어 AI 혁명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받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 거대 기업들조차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변화가 산업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진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렇게 취약했던 걸까요? 이게 그냥 운 나쁘게 골린 게 아니거든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회사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약점이 발견됩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가장 위험에 처한 회사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단순 자동화에 의존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개발하기 별로 어렵지 않은 기능들은 AI가 너무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공개 데이터를 그냥 재포장해서 파는 회사들. 인터넷에 널려 있는 데이터를 AI가 순식간에 분석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다른 서비스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한번 고객이 되면 떠나기 어려운 그런 강력한 락인 효과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위기나 종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강력한 진화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종은 이미 자신의 DNA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소프트웨어 회사가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예쁜 UI, UX, 사용자 한 명당 돈을 받는 구독 모델, 그리고 수많은 기능들. 이게 바로 과거의 해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다 소용없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해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독점적인 비공개 데이터. 둘째, 쓴 만큼만 돈을 내는 사용량 기반 과금 모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AI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에 누가 살아남고 또 번성하게 될까요? 첫째,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 같은 데이터 플랫폼 회사들. AI 에이전트가 학습하고 일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바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주는 곳들이죠. 둘째, 클라우드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인프라 제공 업체들. AI든 앱이든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뼈대니까요. 셋째, 서비스나우처럼 AI와 인간 사이의 복잡한 업무 흐름을 조율하는 워크플로우 조정자들. 마지막으로 제약회사처럼 웹에서 긁어올 수 없는 독점적인 비공개 데이터를 가진 산업들입니다. 결국 AI에게 꼭 필요한 먹이나 도구, 놀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가장 똑똑한 회사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세일즈포스를 보세요. 이젠 스스로를 CRM, 즉 고객관계 관리 회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AI 에이전트 회사라고 불러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 파도 위에서 서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위한 도구에서 AI 에이전트를 위한 플랫폼으로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만약에 AI 에이전트가 우리 대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준다면 과연 그 소프트웨어 자체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건 지금 디지털 세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 회사는 내 소프트웨어를 쓰는 최종 사용자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닐지도 모르는 이 새로운 시대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